빌 게이츠가 뒤늦게 깨달은 어머니의 사랑. 사춘기 갈등에서 화해까지. 이 시간은 사춘기 자녀 때문에 지쳐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다독이는 라디오입니다. 지금은 마음이 잠드는 밤, 엄마의 숨결입니다. 오늘도 사춘기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혹시 오늘 하루도 아이와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나요? 방문을 닫고 들어간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엄마의 숨결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한 시대를 바꾼 천재 빌 게이츠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전하려 합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한 시대를 바꾼 천재 빌 게이츠. 그에게도 부모님과의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12살의 빌 게이츠가 저녁 식사 도중 어머니에게 대들자 아버지가 참다 못해 컵에 있던 찬물을 아들의 얼굴에 힘껏 뿌렸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샤워를 시켜줘서 고맙네요. 상상이 되시나요? 방 정리도 안 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안 지키고 연필을 깨물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에 반항하며 매일 싸우던 아이. 결국 부모님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 빌 게이츠가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세계 최대 자선재단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오늘 엄마의 숨결은 빌 게이츠와 그의 어머니 메리 맥스웰 게이츠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사춘기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지쳐갑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빌 게이츠 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을 닫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 게이츠 가족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시죠. 빌 게이츠의 어머니 메리 맥스웰 게이츠 여사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단순한 평범한 어머니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명문가 출신으로 교사로 활동하셨고 미국 최대 자선단체 유나이티드 웨이의 이사회 의장, 퍼스트 인터스테이트 은행 최초의 여성 이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커리어 우먼이셨죠. 지역사회와 금융계를 주름잡던 영향력 있고 진취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아들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법조인의 길을 권했습니다. 당시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달랐습니다.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빈번하게 충돌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쓴 자서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1967년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또다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빌 게이츠에게 아버지가 참다 못해 찬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놀라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샤워를 시켜줘서 고맙네요. 결국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시니어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들을 심리 상담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상담가는 부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아드님의 독특한 성격을 존중해주세요. 이 조언은 빌 게이츠 부모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는 대신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레이크사이드 명문 사립학교에서 처음 컴퓨터를 접한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실에 틀어박혀 있었죠. 부모님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은 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 20살이 된 빌 게이츠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버드를 중퇴하고 컴퓨터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당시는 1975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던 시대였죠. 명문 하버드를 중퇴한다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메리 여사는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포기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가려는 아들. 어머니로서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진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충돌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은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일단 해봐라. 하지만 1년 안에 안 되면 대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친구 폴 앨런과 함께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고집부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갈등이 영원히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메리 여사는 점차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였습니다. 아직 미약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기업 IBM과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명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믿어주지 않았죠. 이때 빌 게이츠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어머니 메리 여사였습니다. 메리 여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유나이티드 웨이 이사회에 IBM 최고 경영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아들의 회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설득했습니다. 제 아들이 하는 일을 제가 추천하고 보증할 만큼 가치 있는 기업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말은 IBM 임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당시 은행 이사이자 지역사회 명사였던 메리 여사의 평판이 곧 아들 회사의 신용이 된 것이죠. 1981년 IBM과의 계약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었을 것입니다. 메리 여사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인맥 활용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들의 선택과 열정을 비록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지언정 결국은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하겠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메리 여사는 1978년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을 시애틀로 옮겼을 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변호사였던 남편은 회사 이사회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준 것이죠. 그녀는 아들을 자신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고 아들이 선택한 길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역할로 자신의 사랑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사춘기 때부터 이어진 갈등을 넘어 아들에게 엄마는 너를 믿어주고 지지한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메리 여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에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진정한 어른이 되고 직접 아버지가 된 후에야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메리 여사는 빌 게이츠가 사업적으로 성공한 이후에도 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빌에게 성공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조언했습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메리 여사는 생전에 늘 빌 게이츠에게 자선 사업에 나설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빌은 사업에 바빠 자선 사업에 선뜻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1994년 메리 여사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65세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결혼한 것이 1994년 1월이었으니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후 6개월 뒤 빌 게이츠는 자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생전에 그 권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에 대해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특히 자신이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된 후에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담겨있던 깊은 사랑과 진심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극했고 항상 나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나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통제와 잔소리로 들렸던 어머니의 말들이 이제는 삶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자 자신을 형성한 근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1991년 어머니의 권유로 워런 버핏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빌 게이츠는 컴퓨터만 아는, 괴짜와 이메일 한 번 쓰지 않는 투자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남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만난 워런 버핏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버핏과의 만남이 나와 아내 멀린다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며 어머니의 권유로 만난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2000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탄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고 워런 버핏도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분은 문제 해결의 연료라는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돈을 사회적 혁신에 선순환시키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12살 때 저녁 식사 시간에 부모에게 반항하던 그 아이. 20살에 대학을 중퇴하며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던 청년. 그가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시 빌 게이츠는 아마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뜻을 몰라줘라며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비록 표현 방식은 서툴렀을지언정 아들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국에는 아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빌 게이츠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나를 이해 못해 외면하고 부모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속상해하는 현실. 하지만 빌 게이츠 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의 숨결이 드리는 3가지 처방전을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처방전은 반대보다 지지, 평가보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돼요. 자꾸 안 돼, 그건 아니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런 말들이 너는 틀렸어, 엄마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아로 들립니다. 빌 게이츠의 부모님처럼 심리 상담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이의 독특한 성격을 존중하려 노력해보세요. 메리 여사처럼 아이의 선택을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일단은 나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내 마음은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주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메리 여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의 명성과 인맥을 걸고 아들의 회사를 IBM에 추천했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을 아이의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기대보다는 관심, 강요보다는 질문으로 다가가기입니다. 메리 여사는 빌 게이츠에게 법조인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은 아들이 하는 컴퓨터라는 영역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왜 컴퓨터에 그렇게 열정적인지,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니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 아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이건 해야 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엄마 아빠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부모의 진심 어린 관심이 대화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강요는 더 큰 벽을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결과보다는 과정,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를 중퇴한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실패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일단 1년만 해보라며 과정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아이가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 아빠는 알아.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소중해라고 아이의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또한 예전에 내가 말 안 듣고 그랬을 때처럼 과거의 실수나 아픈 기억을 들춰내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까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관계는 비로소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가르침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숨결 청취자 여러분, 빌 게이츠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한 번의 노력으로 갑자기 마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와 어머니처럼 12살 때부터 시작된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부모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여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메리 여사는 아들이 39살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지지하며 아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신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가 된 후에야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고 세계 최대의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잔소리가, 그 모든 걱정이, 그 모든 눈물이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당장은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빌 게이츠처럼 자신의 길을 가되 언젠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 아이의 방문을 살짝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아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항상 내 편이라고. 그 작은 용기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따뜻한 웃음꽃이 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자녀 문제로 힘든 부모님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도록 주변에 딱 한 분께만 공유해주세요. 엄마의 숨결이 당신의 한숨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